자기, 응? 우리 지금 어디가? 아 이거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주유소 좀 가려고. 가득 빨간색 고급? 우와. 2048원. 지금 얘가 연료통이 78리터다. 78리터인데 몇 리터 들어간지 보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근데? 원래 많이 들어가. 와, 왜 이렇게 비싸? 보급료 원래 비싸지 뭐. 15만원 넘겠다. 우와. 와, 딱 15만원 딱 들. 와. 야, 딱 15만원. 아, 가득 넣었는데 승인 취소 안 하고 바로 이대로 그냥 찍힌다. 원래 이게 15만원 먼저 결제되고 취소되고 남는 잔액 다시 결제하거든. 그럴 필요 없이 딱 그냥 15만원 딱 찍히네. 가득 넣으니까 704km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야,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15만원에 700km면 얼마야? 만원에 50km도 못 가는 거네? 자, 이런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같은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도 어라운드 뷰를 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신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조금 화면이 굴곡져 있고 뭔가 좀 어색해가지고,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것만 믿다가는 진짜 휠 긁기 십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승차감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그렇게 승차감이 단단한 그런 느낌이 아닌 좀 말랑말랑한 구름 위를 둥실둥실 더덩실 가는 그런 꿀렁거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시내주행시 방지턱을 넘을 때는 부드럽고 편한 점은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약간 조금 스포티한 주행을 하면은 차가 약간 굼뜨고 또 2톤이 넘는 무게 때문에 약간 차를 좀 제어하는데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엔즈에 가가지고 ECS 베리언트 코딩이라고, 원래 한국 그 내수형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설정이 돼 있는데 북미형으로 바꿔가지고 조금 단단해졌어요. 전자제어로 조절하는데 북미형으로 바꾸니까 많이 단단해져서 그래도 조금 많이 롤링도 잡혔고 고속에서도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차가 3.8 DH도 마찬가지입니다. 3.8 프레스티지급 이상의 G80이나 스포츠 차량들은 한번 북미형 서스펜션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게 뭐 서스펜션을 진짜 막 뜯어내가지고 뭐 튜닝을 하는 게 아니라 순정 시스템 자체에서 그냥 이제 태블릿에다가 배선 물려가지고 한 3분이면 끝나는 작업이에요. 그냥 설정만 눌러주면 되거든요. 블루엔즈 가셔서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튼 일단 승차감 관련해서는 북미형으로 바꾼 결과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편안한 그런 주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럽니다. 브레이킹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순정 타이어가 컨티넨탈이죠. 컨티넨탈에 순정 서스까지 합쳐지니까 좀 말랑말랑한 승차감인데, 브레이킹 시 저는 많이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순정 브레이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EQ4P, 뒤에 젠쿰 리어 4P로 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해서 성능을 향상시켰고요. 확실히 브레이크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제가 그렇게 막 과격하고 막 앞차랑 막 그 간격 조절 막 좁게 하고 이런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서도 브레이크는 확실히 2톤이 넘는 중량 때문에 많이 밀려요. 많이 밀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출력 대비 모자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뭐 여러분들 뭐 브레이크를 뭐 비싼 돈 주고 100만원 들고 뭐 6P, 8P로 뭐 튜닝해라, 이게 아니라 패드만 좀 빡센 걸로 바꾸고, 하드론 뭐 ZR이라든가 아니면은 타이어 순정 그 사계절 타이어인 컨티넨탈 순정 타이어 말고 스포츠 타이어, 썸머 타이어 있잖아요. 뭐 한국 타이어 S1 에보3라든가 뭐 미쉐린 PS4라든가 아니면 뭐 컨티넨탈 MC6이라든가 그런 걸로만 바꿔주셔도, 아니면 뭐 피넬리 피제로 올 시즌 플러스 이런 거라도 좀 바꿔주시면은 조금 나아지는 제동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저는 제구에서 살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썸머 타이어를 끼고 타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강원 지역 뭐 눈이 많이 오는 저기 좀 위쪽 지방 분들은 또 윈터를 껴줘야 된다는 단점은 있겠죠. 자, 엘카스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핸들에 있는 크루즈를 눌러서 세팅을 하면은 핸들이 이제 차선을 인식을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 붙어가요. 그러니까 중앙을 잡는다는 느낌은 아니고, 살짝 보시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그러니까 오른쪽 차선을 넘으려고 하는 걸 튕겨내주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양옆에 차선을 물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다가, 이게 뭐 좌측으로 치우친 차량도 있고 우측으로 치우친 차량도 있는데 그거는 뭐 차량마다 다른 것 같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할 때 이제 약간 천을 밟기 전에 약간 튕겨내서 중앙으로 가게 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서 셋을 누르면은 간격 조정도 할 수 있고요. 간격 조정은 최대 앞차와의 거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고 간격을 좁게 1단계로 하면은 더 바짝 붙입니다, 차를.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차가 앞차가 이제 있으면은 이제 속력을 줄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격을 4로 했어요. 이제 줄이고 있죠. 199, 98, 97, 96, 95, 94, 92 줄여주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간격을 좀 좁히면은 한 칸으로 하면은 좀 더 앞차와 간격을 가까이 해서 속도를 좀 낮춥니다. 근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계를 좀 약간 맹신하진 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4단계로 두고 타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거는 요즘 나오는 좀 급이 낮은 요즘 나오는 차량보다도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음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풍절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노면 소음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방음은 전좌석 이중 접합률이라서 이거보다 더 높은 급의 차들은 더 조용하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터널이 아닌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풍절음은 괜찮은데 노면 소음이 많이 좀 올라옵니다. 풍절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지만 신형 G80 RG3는 조금 나아졌는데 구형은 하부 소음이 약간 올라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뭐 스포츠 썸머 타이어를 끼고 있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하부 소음은 플랫폼, 이 9세대 G80 플랫폼에 약간 좀 종특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워요. 노면 소음은 약간 거슬려요. 근데 이거는 타이어를 조금 최대한 조용한 컴포트 타이어로 장착을 하면은 좀 해결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향성이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타이어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스포티하고 나는 좀 고속 안정감, 롤링도 좀 적고 이런 좀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 하시면 썸머 타이어, 나는 편안하고 노면 소음도 없어야 되고 좀 푹신푹신하고 안락하고 좀 유유자적한 드라이빙을 원한다 하시면은 뭐 컴포트 타이어 이런 걸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야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 키가 179에 85kg인데도 천장도 공간도 충분한 것 같고 썬루프가 파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밖에도 뭐 창문 시야나 뭐 전방 유리 시야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핸들이나 조금 이제 손이 잡기 편한, 시선이 전방 주시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곳 위치에 놓여 있으면 좋은데 이 기어봉 쪽에 있다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를 또 눌러줘야 되는데 또 이제 또 고속도로 같은 추월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번 누르면 에코가 나오는 거, 이게 좀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컴포트 다음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에코였으면 좀 좋지 않을까. 자,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전자 배기음, 그러니까 진짜 배기음이 아니라 이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는 그런 배기음이 이제 나오고, 지금 약간 좀 안 들리죠. 기본적으로 얘가 방음도 잘 돼 있고 그렇게 막 나온다 그래서 막 야반대 N 같은 그런 차들처럼 막 배기음이 큰 편도 아니에요. 근데 약간 조금 스피커로 이제 들려 나와요, 인위적인 소리가.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은 서스펜션이 약간 조금 더 단단해진다는 게 느껴지고 RPM을 좀 높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비 하락의 길로 이제 들어서죠. 조금 더 이제 반응이 빠릿빠릿해집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그리고 저는 많이 타봤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뭐 컴포트로 놓나 에코로 놓나 연비 차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하고 에코로 놓으면 오히려 가속이 좀 답답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RPM을 인위적으로 더 못 쓰게 해가지고 더 엑셀을 더 깊게 발표해서 RPM을 더 많이 써서 결론은 연비가 그렇게 더 형성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노말로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북미형 서스펜션으로 ECS 값을 변경하기 전에는 고속도로에서 너무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롤링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탔는데, 확실히 북미형으로 이제 설정 변경을 하고 나서는 컴포트 모드로 다녀도 고속에서의 단단함이, 안정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션이 자동 8단이죠 현대 파워텍 미션인데 출발 시 부드럽게 출발을 해준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자체가 연비 지향 세팅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렇게 막 팍 튀어나간다는 느낌은 없고 지그시 좀 부드럽게 나가는 편이에요. 물론 제 차는 스포츠라서 좀 더 초반부터 최대 토크가 튀어나가기 때문에 좀 더 경쾌함은 있지만, 이제 일반 자연흡기 모델의 DH 기반의 G80들은 약간 조금 굼뜬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비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패들 시프트 조작감은 좋아요. 이거는 일단은 편해요. 확실히 기어봉으로 수동 조작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금 1,900
그러니까 이런 커브길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안 내려가더라도 패들 시프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수를 낮춰줘가지고 좀 내리막길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복귀하려면은 이 플러스 버튼을 한 1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은 다시 드라이브 모드가 됩니다. 방지턱 넘을 때도 뭐 북미형 코딩이 돼 있어도 그렇게 막 이러면서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라서 좌우로 충격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승차감 면에서 방지턱 넘을 때도 스포츠 타이어에다가 북미형 세팅이어도 그렇게까지 뭐 승차감이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안정감 있으면서 승차감도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평을 하겠습니다. 제가 3년간 탄 제네시스 G80 스포츠 3.3 터보 4륜 모델, 일단 연비는 시내에서 한 5 정도 나오고요. 시내랑 그 자동차 전용도로 섞인 곳을 타면은 한 8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로 한 100km 이상 긴 거리를 갈 때는 10에서 11 정도도 나옵니다. 인터넷상 공인 연비가 8이거든요. G80 스포츠 3.3 터보 4륜 기준으로 보통 시내에선 4, 5, 고속에선 10, 11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급류 권장, 그러니까 옥탄값 95 이상의 유류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류를 주유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고급류랑 일반 넣었을 때 체감이 다르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조금 더 부드럽고 진동도 좀 감소하는 것 같고, 확실히 1000km를 탔을 때 고급류를 넣었을 때 기준으로 기름값이 한 10만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지, 10만원이래. 20만원은 나오는 것 같아요. 1000km를 타는 기준으로. 아무리 고속도로 위주로 많이 다녀도. 그러니까 500km를 가려면은 10만원이 넘게 든다. 만원당 50km를 못 간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만 설정하게 타시는 분들이라면 10만원어치 기름값으로 300km도 못 탈 것 같아요. 지금 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말이죠. 보통 이 차를 타면서 느낀 장점은 편안하다. 옵션 많고 편안한데, 은근히 저는 시트는 불편해요. 이 시트가 굉장히 부드러운 나파가죽 시트라서 나를 좀 감싸주는 그런 맛은 있는데, 뭔가 조금 오래 장시간 운전을 하면은 파묻혀가지고 딱 지탱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몸이 조금 파묻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허리가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건 제가 무슨 뭐 시트 포지션을 아무리 조정을 해봐도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뒤에까지 쫙 뻗어 있어서 굉장히 광활하고 좋습니다. 좋고, 아무튼 총평을 드리자면 이 차는 그렇게 막 작고 날렵하고 가벼운 차처럼 막 잡아 돌리는 목적이 아닌 편안하게 주행을 하되, 풍부한 옵션, 그리고 좀 넉넉한 좌석 공간, 뒷좌석, 그리고 또 직발해서 내가 좀 스트레스 풀라고 밟고 싶을 때 밟을 수 있는, 또 저 차 추월해야지 할 때 저기 충분히 추월하고도 남는 넉넉한 힘, 요런 좀 세팅의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이 타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나는 날렵하게 뭐 와인딩도 가야 되고 뭐 좀 서킷도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스팅어, 뭐 G70이라는 대안이 있겠죠. 이 차로는 그렇게 운행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 성격하고도 맞는 느낌이라서 편안하게 운전하되 충분한 출력, 또 이쁜 익스테리어, 또 외부는 물론 뭐 신형에 비해서 많이 좀 이제 올드하지만 그래도 뭐 내장 소재는 다 고급스럽습니다. 샤무드라서 되게 좀 감촉이 좋고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차입니다. G80 자체가 조금 20대들한테는 약간 올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컬러도 그렇고 스포츠 범퍼 디자인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기존 세단 버전보다 좀 영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에다가 컬러까지 더해지니까 제가 타고 다녀도 특별히 막 너 아빠 차냐? 라는 소리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고,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중고가가 3천 후반에서 4천 후반, 연식이나 키로수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돈 주고 살만하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4천만원 초반까지는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4천 후반 중반이 넘어가면은 차라리 다른 신차를 사는 게 맞고, 4천만원 내외로 이 중국차 좋은 매물 G80 스포츠를 구매할 수 있다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차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